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 2025년 남자 아이돌 성적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1학기 동안에는 어떠한 남자 아이돌이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학기에 이제 어떤 가수들이 나왔는지 순서대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이죠. 보네또가 오늘만 I Love You 요 앨범이 발매됐고, 같은 날 그 샤이니 멤버 온유가 위너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1월 8일 날 우리가 항상 이 컨셉이 뭘까 이렇게 궁금했던 그 세븐틴의 유닛 부석순이 청바지라는 이제 그 앨범을 가지고 나왔죠. 엑소의 멤버입니다. 도경수 디오가 이제 시즌송이죠. 밤에 내린 눈이라는 또 앨범을 가지고 2025년 1월 17일 날 나왔고요. 제로베이스 원이 1월 20일 날 닥터라는 이제 앨범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뵈었고요. 이 앨범 굉장히 잘 됐죠. 2025년 2월 3일 날 프레이브 대시라는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앨범을 빼놓고 올해 1학기 성적 발표를 얘기할 수 없다. 바로 그 앨범 뭡니까? GD의 Too Bad. 자, 이 앨범 아주 중요한 앨범입니다. 자, 이 앨범이 나왔고요. 3월 7일 날 BTS의 멤버 제이홉이 Sweet Dreams라는 이제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은 날이죠. 이제 그 YG의 보이그룹 트레저가 옐로우란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 거죠. 세븐틴의 유닛이죠. 호시 우지가 해서 동갑내기에서 3월 10일 날 발매가 됐고, 더보이즈가 이제 3월 17일 날 VVV라는 앨범으로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도 잘 됐죠. 마크가 이제 정규 앨범을 올해 냈어요. 4월 7일 날 1999라는 앨범 나왔는데 이 앨범도 성적이 꽤 괜찮습니다. 빅뱅 멤버죠. 대성의 앨범이 4월 8일 날 유니버스라는 앨범이 나왔고요. NCT 위스죠. 팝팝이라는 앨범이 4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없는 엔딩이라는 그 앨범을 가지고 4월 16일 날 발매를 했고, 포어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4월 21일 날 발매했습니다. 투바투가 5월 2일 날 러브 랭귀지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 음원 강자로 아주 각광받던 바로 그 그룹이죠. 데이식스가 Maybe Tomorrow라는 앨범을 5월 7일 날 발매하게 됩니다. BTS의 멤버죠. 진이 Don't Say You Love Me라는 앨범을 가지고 5월 16일 날 발매를 했고요. 라이즈, Fly Up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5월 19일 날 발매를 했습니다. 야, 이게 또 우리는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앨범, 세븐틴의 썬더라는 앨범이 5월 26일 날 발매가 됐고요. 엠플라잉이 5월 28일 날 만년설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엔하이픈이 6월 5일 날 Bad Desire라는 그 앨범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갔고요. 6월 9일 날 도영이 안녕 우주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강다니엘이 6월 16일 날 에피소드라는 앨범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고요. 요건 특별하게 안 넣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죠? 지금 캣데언의 열광적인 인기가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았는데 6월 20일 날 이 사자보이스 소다팝, 올해의 앨범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는 이 전 시간에 걸그룹 성적 발표할 때도 넣었는데 혼성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저희가 좀 집어넣었습니다. 6월 23일 날 발매를 했고요. 1월부터 한 6월까지 발매됐던 남자 아이돌의 라인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고, 성적 발표의 기준이 뭐냐 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니크 리스너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루 동안에 이제 국내 청취자 수를 다 모은 겁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한 곡의 발매일 기준 30일간 1일 최고 유니크 리스너, 한 달 중에서 가장 청취자 수가 많은 하루, 이제 그 하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적 발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글로벌 스트리밍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K-POP 관련된 판매량을 다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곡별로 저희가 다 이제 합친 거죠. 그래서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한 곡의 발매일 기준 30일간 1일 최고 글로벌 스트리밍 수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앨범 판매량인데, 이제 피지컬 실물 앨범 판매량 플러스 디지털 앨범도 합쳐서 해당 아티스트가 발매한 앨범의 발매일 기준 4주간 누적 앨범 판매량이 돼서 저희가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6월까지의 라인업 중에서
각각의 앨범의 성적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크 리스너의 순서인데, 자, 그 6월까지 발매한 것 중에서 이제 역순으로 저희가 1위까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온 유가 이제 앨범을 발매했는데, 자, 이 앨범의 데일리 유니크 리스너는 3,675명이다. 그래서 1일차에 이렇게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하락한 다음에 이제 평행선을 좀 그리고 있다. 샤이니의 어떤 네임들을 생각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이런 성적을 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다니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가수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밑에 포진을 하게 됐네요. 유니크 리스너 5,858명이 됐습니다. 5일차 정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하락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판매량이 유지됐다. 이런 거에 좀 의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스가 21,155명 유니크 리스너로 해서 이게 전형적인 그 아이돌 그룹들의 디지털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일차에 이렇게 찍었다가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더보이스는 디지털에서는 이렇지만 앨범 판매량은 뭐 굉장히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성적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트레저가 참 노래가 좋은데 여기 보면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해요. 22,529명 이렇게 유니크 리스너를 들었고, 근데 아까 더보이스와 다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상승을 했다가 18일자에 최고치를 찍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하강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트레저가 한참 이렇게 뭐 재작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지금은 성적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시 앤 우지 세븐틴의 이제 유닛이죠. 32,966명. 사실은 이제 세븐틴의 네임드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아쉬운 성적은 맞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찍고 좀 완만하게 하락하는 형식으로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하이픈입니다. 36,152명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12일 차에 아마 이제 프로모션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호응을 얻었다가 다시 이제 완만하게 하락하는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재배원 39,344명입니다. 꾸준합니다. 꾸준해. 디지털 판매에서 꾸준하다는 게 뭐야? 팬덤들의 충성도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이 이제 솔로 앨범을 냈었죠. 43,496명을 기록했고, 아무래도 이제 대성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어느 정도 소폭 하락하는 형태로 30일 동안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47,002명. 자, 1일차에 올라갔다가 이제 서서히 하강하는 어떤 이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투바투 47,778명입니다. 투바트 네임드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1일차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락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인 48,678. 아무래도 BTS 그 멤버들 중에서도 자기만의 아주 특유의 색깔들을 앨범을 잘 담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치보다는 사실 음악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하면 적정한 앨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오, 도경수 63,601명입니다. 시즌송은 중요한 게 단기간의 성적보다 그 시즌이 됐을 때 이게 역준으로 올라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성공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엑소의 시즌송 하면 뭡니까? 첫눈 아닙니까? 첫눈. 밤에 내린 눈, 첫눈. 이 두 곡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게 기원을 해봅니다. 도영이 73,163명 유니크 리스너를 찍었는데 8일차에서 최고점을 찍으면서 완만하게 이제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홉입니다. 94,112명을 기록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계속 유지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 앨범 자체가 제이홉이 여러 가지 또 그 해외 공연이나 이 당시에 이제 TV 출연 같은 걸 좀 많이 하면서 홍보가 좀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엠플라잉 96,685명이 들었고, 1일차에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유지되면서 한 20일차에 피크를 찍으면서도 여전히 이제 청취량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맥락들이 보이는데, 엠플라잉은 대부분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그룹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T 위시죠. 98,288명이 이제 최고인데 그래프가 이제 완만합니다. 어떤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1일부터 30일
입차되는 날까지 꾸준하게 성적이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입니다. 첫 정규 앨범인데 와, 벌써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2,410명으로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요 그래프. 첫 정규 앨범 디지털에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부석순, 이번에 청바지라는 노래였는데 10만 7,465명이 됐고, 부석순은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성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하고 17일차 정도 돼야지 최고점을 찍었지만 최고점이 거의 유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죠. 투어스는 신인 남자 아이돌 중에서 굉장히 음원 성적이 좋은 아이돌로 유명하죠. 요번에 이 앨범도 11만 1,239명이 피크이지만 음악이 좋아서 계속 유지되거나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23일째 돼야지 이제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어스의 강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플레이브 12만 1,593명 올라갔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는 형태다. 그만큼 팬덤도 있지만 노래 자체가 대중한테 어필한다. 그리고 성적이 이제 12만이면 이제 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음원 성적이 유니클 리스너가 꾸준하게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6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성적이 조금 애매하다.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저 맨 위에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죠. 16만 349명이고 2일 차에 최고점을 찍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아주 냉정하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작에 비해서 이 노래 자체가 어떤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게 조금은 이제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그래프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데이식스는 원래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룹이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건 대박 났지 않습니까? 아마 데이식스가 그간 아주 오랜 기간 걸어왔던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작곡과 이런 걸 통해서 대중들한테 굉장한 환호를 이끌어낼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븐틴 16만 1,806명입니다. 어떤 세븐틴의 유닛 그룹이나 세븐틴의 정규 앨범의 음원 형태는 이런 식인 거죠. 세븐틴의 음악 자체도 대중한테 깊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즈 잘했어. 라이즈 아시겠지만 SM이 음원형 가수를 키워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라이즈는 음악이 좋아. 남자 아이돌 중에서 어떤 장르별 특성을 갖고 미는 그런 아이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기는 그 기본적으로 밴드 사운드나 락 사운드나 이런 걸 가지고 대중한테 어필했고, 곡 하나하나가 대중들한테 듣기가 너무 좋은 거죠. 16만 5,963명. 그래프 보시면 이제 2일차에 올라와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다. 다만 이제 라이즈가 그 전작에 보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히트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성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넥도 사실 요번 이제 2025년 1학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남자 아이돌이 누구냐라고 보면 사실 전 자신 있게 보넥도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25만 4,822명입니다. 그러니까 음원으로도 좋지만 뒤에 가서 이제 앨범 이제 판매량도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는 사실 혼성이기 때문에 꼭 남자 아이돌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워낙 또 디지털 퍼포먼스가 좋았죠. 42만 9,333명이 들었습니다. 사자 보이스.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실존하지는 않지만 44만 9,238명으로 피크를 찍었는데 이게 맥시멈이 아니라 더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니크 리스너 중에서 영예 1위는 누구냐? G드래곤 51만 9,388명. GD가 앨범을 내면 기대에 항상 상응하는 엄청난 노래들을 냈다. 그게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실 수 있죠. 상반기에 뭐 최고의 히트작 중에 하나다. 국내 유니크 리스너의 최강자는 누구냐? G드래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니크 리스너 성적을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앨범 판매량과 이번에는 글로벌 스트리밍 어떤 성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아이돌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섹터에 분포된 아이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발표를 할게요. 강다니엘, 그 프로듀서 101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 활동을 했습니까?
상반기에 발표된 노래에서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이런 또 활발한 활동을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샤이니 온유의 솔로 앨범이 이 정도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오래 활동을 했던 아이돌 멤버들의 성적이 이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아이돌 시장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해서 성적 안으로 들어온다. 그게 굉장한 연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이즈가 사실은 그 디지털 판매량에서는 조금 주춤할지 모르지만 앨범이 좋아. 요즘 같은 시기에 70만 장을 넘었다. 더보이스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해프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고도 굉장히 많은 팬덤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에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엠플라잉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판매량들이 항상 좀 좋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엠플라잉은 이제 팬덤들을 모아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쌓아 나간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 출신인 그리고 또 빅뱅의 출신인 대성은 디지털 판매량은 좋고 아무래도 앨범 판매량은 조금 그거보다 미진한 어떤 형태들을 보여줄 수 있죠. 도경수 디지털 판매량은 좋았고 앨범 판매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로 표현됐습니다. 도영이도 어떻게 됐어요? 뭐 당연히 이제 앨범 판매량도 좋았고 디지털 판매량도 어느 정도는 좋았고, 다만 이제 조금만 이쪽으로 더 갔었으면 이제 완성형 아이돌로 갔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솔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사실 좀 있겠지. 그러나 이제 도용의 어떤 인지도나 네임드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어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디지털 성적들이 좋은 아이돌입니다. 게다가 요 정도 판매량이면 나쁘지 않죠. 데이식스입니다. 요 앨범도 이제 그 실물 피지컬 앨범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음원 강자인 그 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됐다. 이쪽으로 조금 더 가거나 이제 앨범 판매량까지 가서 이렇게 가면 더 좋겠죠. 호시 앤 우지, 이 디지털 앨범 판매량도 글로벌 스트리밍을 비교해서 괜찮았고 앨범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뭡니까? 이게 마크입니다. 이제 멤버들이 솔로로 나와서 정규 앨범을 발매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손에 꼽는 퍼포먼스를 좀 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첫 정규니까 다음 정규 나올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작은 박스권에 있는 아이돌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팬덤용 아이돌은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가 이제 음원 성적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성형 아이돌로 갈 수가 있는 거야. 남자 아이돌에서 완성형 아이돌의 어떤 문지기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트레저가 이제 그런 어떤 평균치의 기준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브는 팬덤용 아이돌. 그러나 해외 스트리밍까지 합치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앨범 판매량은 100만 장이 넘어갈 정도니까 이거 뭐 정말 대단한 거죠. 판매량이 또 많이 증가됐고 앞으로도 성적이 더 기대되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T 위시도 지금 보면 뭐 앨범 판매량이 좋죠. 이제 여기서 디지털 판매량이 좋아서 완성형 아이돌로 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배원은 뭐 아주 괄목할 만한 성적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과거에 있던 퍼포먼스를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원 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분명히 완성형 아이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즈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앨범 판매량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탄탄한 팬덤층이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앨범 판매량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스트리밍 성적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 성적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석순 조금 아쉽죠. 그 전작보다는 조금 이제 아쉽다. 그러나 이제 워낙 또 아이디어랑 그런 창의력이 비상한 또 그룹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얼만큼 신선한 콘텐츠를 가지고 또 우리 찾아올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이제 완성형 아이돌로 쉽게 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바투가 사실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이제 앨범이 이게 그 디지털 앨범이에요. 사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정규 앨범 나왔으면 충분히 완성형 아이돌 섹션으로 갈 수 있는 무리가 없는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데이 프로젝트. 뭐 이거는 뭐 설명을 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디지털이 너무 좋았고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이제 앨범 판매량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이홉도 뭐 사실은 완성형 아이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앨범의 특성상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성형 아이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넥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음원이든 앨범이든
조금 성적들이 고루고루 퍼포먼스가 좋은 그룹이 누구냐? 그게 보넥도야.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육각형 그런 아이돌로 갈 수 있는 기폭제를 이번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일만 남았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갈 건지 아니면 음원이 좋아서 이렇게 갈 건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올해 아주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하이픈도 뭐 엄청 잘하죠. 엔하이픈이 굉장히 갈목할 만한 성적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TS 멤버 진, 뭐 여기에 포진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앨범 판매량도 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븐틴은 뭐 사실은 좀 이쪽으로 더 가야지. 근데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아시겠지만 이제 뭐 멤버들 중에서 이제 군대 간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휴식기 아닌 휴식기를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세븐틴이 다시 다 재정립해서 이제 완전체로 나왔을 경우에는 엄청난 어떤 결과들을 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Dragon 뭐 얘기가 필요가 없죠. 단순히 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GD가 갖고 있는 어떤 K-팝 산업에서의 어떤 상징성,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성적보다는 훨씬 많은 의미를 더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잠깐 뭐 그 성적이랑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는 하고 싶어서, 예전에 GD가 그 USB 내면서 우리가 저 가온 차트 시절에 뭐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당시에 좀 제가 부끄럽게도 GD가 USB로 앨범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지금 뭡니까? 디지털 앨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USB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덕트로 앨범이 나오잖아요. GD는 단순히 음악 성적, 그 다음에 음악의 어떤 갖고 있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하나하나가 산업 내에 주는 파장이나 메시지가 너무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GD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음악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가 또 소개할 또 마지막 앨범이 하나 있죠?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사실은 길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보이스. 사자보이스는 실존하는 뭐 그건 아니지만 엄청난 퍼포먼스예요. 남자 아이돌은 여자 아이돌에 비해서 음원 성적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강력한 팬덤으로 움직이는 형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보이스의 이 성적은 정말 K-팝 역사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캐대언의 열풍은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하고, K-팝을 정말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고의 노래, 최고의 앨범, 최고의 콘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남자 아이돌 성적 발표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아티스트들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지하는 팬덤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의 수준이죠. 단순히 이 성적이라는 형태로 보여드렸는데 누가 잘했고 못했다기보다 2025년 1학기 최선을 다해준 모든 남자 아이돌을 위해서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K-팝 산업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전 세계 모든 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2학기에도 더 좋은 어떤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